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떠난 글로벌 기업. 보통 우리가 아는 시나리오는 이렇죠. 큰 시장이 압박하면 기업은 결국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2020년대 초반 인도 정부 회의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삼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4억 인구를 포기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젊은 인구, 증가하는 구매력, 디지털 전환. 모든 기업이 탐내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인도 정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협상 카드가 있다고. 세금 문제, 규제 강화, 행정 절차 지연. 모든 것이 정당한 압박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외국 대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인도의 자존심을 세운 역사적 조치.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고 전문가 패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삼성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해 성명도 없었고 언론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인도 주재 삼성 측도 조용했습니다. 법적 절차만 묵묵히 진행될 뿐이었죠. 사람들은 이 침묵을 약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겁먹은 거야. 조용히 협상 조건 준비하는 거지. 회의실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압박 수위를 더 높이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무렵 공장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고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죠. 임금과 근로 조건을 둘러싼 갈등. 표면적으로는 흔한 노사 분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부 자금 유입 정황, 조직적 선동 가능성. 정책 자문으로 참여했던 한인도 관료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고 보고했죠. 하지만 상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개입하면 외국 기업 편을 드는 꼴이야. 그냥 두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30년을 투자한 기업이 쉽게 나갈 수 있겠어? 대체 생산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모두가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쪽 협력부서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상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압박이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말 협상하려는 쪽이라면 이렇게 조용할 리 없었어요. 보통은 신호를 보냅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그런데 삼성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불안감을 느낀 그 관료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통계, 해외 투자 보고서, 승인 목록들. 그러다 동남아 투자 관련 자료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 신규 생산 라인 검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과장된 현지 보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컸어요. 계속 더해도 계속 커졌습니다. 삼성의 동남아 투자는 준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요. 생산량, 고용 규모, 수출 비중.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중심이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정리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뜨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확인된 겁니까? 공식 자료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침묵했던 이유를. 우리가 압박한다고 믿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른 축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회의실의 자신감은 초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세 문제를 재검토하자. 노조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자. 뒤늦은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파트너에게 갑자기 협력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 후 베트남 현지에서 새로운 공장 건설 소식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큰 발표도 요란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그 돈은 인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삼성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준비했고 실행했을 뿐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삼성은 베트남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부품 공급망. 베트남은 이제 삼성의 최대 생산 기지 중 하나가 됐죠. 인도가 시장 규모를 무기로 압박하는 동안 삼성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태도에 대한 결과였어요. 시장을 무기로 삼는 나라와 신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조직. 인도는 전자를 믿었고 삼성은 후자를 실행했습니다. 그 정책 자문이었던 관료는 결국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실패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외부에서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남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장 크기가 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명확한 결론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협상의 본질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대안의 유무입니다.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상대방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셋째,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파트너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삼성은 하루아침에 베트남으로 옮긴 게 아니었어요. 수년간 준비하고 투자하고 대안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우리 시장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어. 네,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필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언제나 플랜 B를 준비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대안을 만들고 선택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합니다. 삼성이 인도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의 크기가 정말 절대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